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오리드 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프로의 시선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볼 것들이 참 많아요. 새롭게 등장한 테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도 있는데 일단 참 재밌는 게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단에서 뚜렷하게 방향성을 안 잡다가 오늘 갑자기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도까지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를 보시겠는데요. 물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지금 모이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 알테오젠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기관 또한 역시 알테오젠을 가장 상위로 순매수하고 있네요. 프로그램 순매수 1위도 현재 알테오젠입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오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물량 회피 이슈도 불거지긴 했었는데, 자, 바이오주가 오늘 슈팅이 나온다? 이거 가겠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권영우 대표님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오늘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개인이나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그 PCE 완화 발표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좀 더 한층 강화됐다라는 것이 미증시 반등에 충분히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동안 이 금리 인하 수혜의 대표적인 섹터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수급이 들어왔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어떤 그 급락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 어떤 기술적인 반등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히 추세를 지금 다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좋다 말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동근 대표님은 어떠세요? 일단 알보리펩 그간에 참 말도 많고 그쵸? 탈은 별로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탈이 많아진 알보리펩이 오늘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게 한 종목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바이오주가 움직이냐? 아니요. 삼바도 쉬어요. 셀트리온도 쉬어요. HLB도 쉬어요. 유한양행도 쉬어요. 알보리펩이 움직여요. 이거 상징성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평가 주세요? 상징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그 하락폭이 더 컸죠. 알테오젠도 그랬었고, 리가템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에서 오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의 어떤 근거를 찾는다? 가장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네. 이제 역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말 연초에 아시겠지만은 IT는 CS, 또 이제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한번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된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다가왔는데, 결국 지금까지 헬스케어 정책, 바이오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말이 많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는 좀 이제 부정적인 쪽의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취임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좀 어떤 그런 바이오 관련돼 있는 정책의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워낙 낙폭이 컸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좀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바이오 업종의 어떤 반등으로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변동성이 컸던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지금 반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특징은 역시 낙폭이 컸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네. 자, 그러면 사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데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내려온 상황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확신 있게 다시 스타트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은 섣부를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운데 3천당 제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앞서 브리핑 시간에서도 살짝 들으셨겠지만 3천당 제약이 좋은 뉴스와 함께 올랐다가 다시 힘이 꺾었죠. 그 이유는 사실상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분들, 특히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한미약품과 산오피 간의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권리 반환 조항이 있었을 땐 다시 뱉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건 회사 입장에선 비공개일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기대감을 유지시키기에는 오늘의 이 노이즈가 좀 더 큰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그것을 그래도 입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계약금 반환 조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파트너사들한테 있어서 그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계약 조항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그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있지만 사실 어제 보면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차익 매물도 적게 나온 상태였고 오늘 이제 시가가 좀 높게 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양행이 FDA 그 승인 받았을 때도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국내 최초로 FDA 승인 받은 항암제라는 타이틀로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장대음봉으로 꺾였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그 장대음봉을 전부 다 가격을 회복하고 그쵸. 신고가형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그 뉴스들이 어떤 새로운 신호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가격 변동성이 좀 약간의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큰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그 기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우다. 네. 출렁임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지를 그러면 보면 되겠네요. 추가 주가 방향성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얘기 충분히 나눠봤고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동근 대표님. 네. 오를 거면 우리 다 알지 않을까요?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미국과 커플링돼서 연동되려면 더 연동돼야 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재미는 없지만 근데 삼성전자가 유독 오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플러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냥 시장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성격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정말로. 네. 오랜만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그 관찰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졌을 때 삼성전자가 52,000원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51,900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52,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갔을 때 이 정도가 앞으로 바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 레벨에서 다시 지금 반등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그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거의 저점이 한 53,000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뭔가 그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그보다 한 1,000원 정도 빠졌다가 거기서 바로 올라와요. 이게 최근 한 거의 한 3개월 정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관찰해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적어도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상의 금액을 좀 그 꾸준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정말 사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 일변도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러한 그 매도 일변도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도할 물량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자체는 재미가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의 어떤 단계 정도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제는 위치에는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증권사들의 전망 목표치를 보면은 이제 목표 주가 하향되고 있고 뭐 이제 그 실적 전망도 하향되고 있고 이제는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오히려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멀지 않았구나. 이거는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제 다른 모든 측면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제는 바닥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그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어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모멘텀이겠죠.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이제 방향성은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은 어느 정도 다져 보이니 추가적으로 진짜 시간을 갖고 한약 따리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CS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CS2025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화두, 키워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도 있을 거고, 로봇, 자율주행, 양자컴, 최근 핫한 테마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응이 나오는 건가 싶긴 한데, 그럼 그 전까지는 이벤트 플레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저한테 질문. 네, 네, 권 대표님.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어쨌거나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CS2025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쪽, 그 중에서도 이제 클로봇이라든지 뭐 뉴로메카 이런 그 중소형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른 어떤 섹터인 그 로봇이나 이런 쪽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나온 그 AI 쪽, AI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스트 소프트가 그 AI 휴면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페르소 AI를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 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AI 노바를 통해서 이제 그 문서 솔루션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오픈이 되었을 때 주가가 지금 위치에서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 주가는 충분히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PR이라든지 이런 뷰티 디바이스 제품 쪽으로도 CS2025에서 충분히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저는 그 뉴로메카라는 주식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국내 그 한국 조선과 협력을 맺고 싶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하고 있다. 우리는 선박 수출뿐 아니라 이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선 선박과 협동하는 이 뉴로메카 쪽이 오늘 그래서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정이 CS2025가 1월 7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며칠 좀 눌리게 된다면 오늘 부각을 받았던 이벤트가 다시 또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순위는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2순위는 로봇 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이 속에서 거래 수반하면서 추세 예쁜 종목으로, 특히 로봇은 뭐 오늘 깃발을 꽂은 종목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속에서 좀 압축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를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LS 일렉트릭이 지금 외국인 순매수 7위에 올라와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일단 뉴스가 붙기는 했는데 워낙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 상단에 이제 올라온 거라서 이걸 이제 돌파시켜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전력기기단으로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 두 자릿수대까지 빠지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죠? 그리고 현대일렉은 뭐 견고하게 플러스 나타내고 LS 일렉트릭이 오늘 신규 뉴스가 붙은 건데 지금 하단 자막에도 보이다시피 러시아와의 전력 동맹 강화 소식이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이제 변압기 쪽에서도 완전히 차별화 양상이었는데 LS 일렉트릭이 좀 추격이 가능할 건가요? 추격이라는 글쎄요, 이게 지금 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내려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난 7월에 그렇게 했던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한참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가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지금 오히려 눌림목을 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전력기기 쪽에서는 내년에도 여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반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그 뭐 연기금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중요 자산운용사라든가 LS 일렉트릭에 대한 매수세가 좀 그 유입이 됐다라는 또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이런 그 전력기기 쪽에서 대장주들로의 어떤 관심은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는 또 미국향 배전기기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HVDC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또 그 매출이 또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거기서 조금씩 주권 회복하고 있지만은 서서히 이제 뭐 사실 지금의 위치보다는 좀 더 이제 주가의 어떤 그 위로의 그 방향성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역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라든가 실적이 수반이 되는 예.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스트립 데이터 나올 때마다 되게 견조해요. 변압기단은. 근데 주가의 차등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붙었다라는 부분인데 수급적인 면까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외국인이 그래도 꽤 충분히 담고 있네요. 이 부분까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디 쪽 살펴볼까요? 화장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화장품주가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환율 수혜 쪽으로 가는 건지 일단 실리콘2가 기관 순매수 3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꼬리를 좀 달았어요. 사실 고환율 수혜가 쭉 이어진다면 굳이 올라왔을 때 팔까 싶은데 꼬리를 달 이유는 또 뭐였을지랑 그리고 VT도 같이 있는데 지금 뭐 유통을 봐야 할지 브랜드단을 봐야 할지 OEM, ODM을 봐야 할지 이 얘기를 사실 우리가 나눴다는 거죠.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즈음에도 지금 구간에서 뭘 논의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권영호 대표님? 일단은 환율의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환율이 1,400 오늘 보니까 50원 정도로 좀 높게 찍었는데 이것이 지금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을 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해서 1,450원인 거지 방어를 안 했을 때는 1,500원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 달러로 기축통화로 통용되는 게 테더라고 있습니다. 이 테더가 1테더당 1달러로 이제 호환이 되는 그 가상화폐인데 1테더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을 때 한 달 전에는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환율이랑요? 네, 실제 환율이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3% 정도 더 얹어줘야 이 원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1,5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외환 당국이 개입을 못하는 이 시장에서는 1,500원이 이미 넘어섰고 외환 당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50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뭐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뭐 4분기라든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의 화장품 쪽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된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미주 시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뭐 VT라든지 뭐 아마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실리콘2, 뭐 인디 브랜드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콘2나 뭐 VT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수출 기업들, 뭐 전력 전송기기도 뭐 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화장품 쪽에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 섹터에. 근데 아직 화장품 쪽에는 관심이 없다. 그게 우리나라 그 K 화장품의 좀 반사수혜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마 리서치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T 역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비재보다 산업재에 있어서 더 관심이 많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달러에 패깅된 테더가 최근에 1,560원? 까지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환율 추세가 이어질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찍혔을 때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쪽이 음식료예요. 이동근 대표님, 삼양식품이요. 근데 음식료가 좋은 게 아니라 삼양식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식료 업종 전반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삼양식품 같은 종목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파마 리서치 해주셨지만은 이게 특징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해외에서 어떤 수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에 업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게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수출의 비중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최근에 역시 불닭 단일 브랜드 매출 1조 원 달성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어떤 수출로 이어지면서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이제 목표가 100만 원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지금 해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중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중국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겨냥을 하는 그러한 전략에 내세우고 있고, 역시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해외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늘리는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목표가가 또 한번 가능해지는 그러한 어떤 영역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볼 때는 철저하게 향후에 어떤 해외 비중에 있어서의 어떤 증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목표가 증가가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다만 변동이 있을 때 기회를 좀 더 노려보는 전략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프로의 시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